눈에다 경련제 쏴요. 5일 10시 47분이에요. 지금 눈 뜬 지 아침이요. 지금 눈 뜬 지 한 30분 됐어요. 화장실 갔다 오고. 눈 뜨자마자 설사제 써가지고. 와, 그냥 끙끙 앓게 눈 뜨자마자 청산가리하고 빗을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온몸에다 빗처럼. 마치 방 안에서 이슬비 내리는 것처럼. 온몸에다가. 멈춰요. 카메라 켜니까. 눈에다가 경련제 한번 쏘더니. 예? 눈을 못 뜨게. 여기다 또 쏴요. 경련제를. 온몸에다가 청산가리하고 빗을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구토제. 예? 온몸에다. 초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예? 열나는 약하고 발효했지. 그리고 물산에다가 수분을 섞어가지고 물을 쏴요. 물을 축축하게 온몸에. 방 안에 축축하게. 예. 마치 습도가 막 이슬비 내리는 정도의 습도를 만들어요. 방 안에. 예. 습도 때문에. 예. 몸이 눅눅한 것처럼. 불산에다가 CO2 물을 섞어가지고 쏘는 거예요. 안개처럼. 이슬비처럼. 거기다가 청산가리하고 비소를 섞어서 쏘는 거예요. 온몸에다. 그래놓고 구토제소. 대구 서구정신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불산에다가 화학무기 쏘는 거죠. 나치 정신병자 새끼들, 사이코 새끼들. 731 나치 정신과 의사들 방역팀이죠. 방역급수부대 731 방역급수부대 나치 개토 전염병 관리고요.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그래서 자국민을 시켜도 자국민을 죽였다. 나치즘으로 화학무기로. 지금 WHO의 긴급 대응팀으로 구성이 돼서 세계의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구성이 돼가지고 설치가 돼가지고 방역이라고 심리치료, 나치즘, 외부치료,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살점하고 있어요. 자살과 질병사, 범죄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구제효과의 AI가 오면은 현대의 의학으로는 방역을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얼굴에다 써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비밀 방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두 번째, 화학무기는 신경작용제다.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다. 그 신경작용제는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다. 왜 보이지 않느냐? 물체를 뜯고 가스 형태로 미스트 형태로 쏘기 때문이에요.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해놓은 그 화학무기 발사체에서 가스 형태로 쏴가지고 불산이라는 화학무기 베이스에다가 수십 가지 신경작용제를 섞어가지고 쏘면은 물체를 뚫고 들어와서 사람 피부에 그 수증기가 닿으면은 흡수가 돼요. 그게 불산의 특징인데 화학무기 베이스죠. 일본 아베가 발표한 불산이죠. 아베가 뭐라고 발표했느냐? 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VX 살인가스 등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신경작용제. VX 살인가스는 정신건강의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매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신경작용제예요. 그러한 구토제, 살인가스, 청산가리, 경련제, 추위제, 더위제, 복통제, 근육통제, 관절염제, 설사제, 추위제, 더위제, 심장마비제, 뇌졸중제, 이러한 신경작용제들을 불산에 섞어가지고 외부 치료라고 쏘는 거예요. 그거를 정신건강의사는 외부 치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보이지 않게 신경작용제들은 정신건강의사 외에 치료제예요. 그런데 그거를 불산을 섞어서 쏴서 피부에 닿으면은 그 신경작용제가 흡수가 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치료제죠.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가. 그래서 중학교 때 가르친 거예요. 화학무기는 신경작용제고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총칼 핵무기보다 잔악하고 비열하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형이다. 끝까지 단죄하겠다. 그것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료인들 머리통에다가 청산가를 쏴요.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방역이라고 비밀로 하라고 시민들에게 시키는 나치죠. 외부치료 화학무기를 말하는 거죠. 머리통에다 경련제 써요. 뭐 어제도 화학무기, 제가 어제 그저께 일 갔다 와가지고 어제 좀 쉬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마취자 이빨이 갖다 때려. 하루 종일 화학무기 쐈어요. 그런데 오늘 눈 뜨자마자 그냥 사람을 초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비처럼 쫙 쏘는 거예요. 수증기 가스용대로. 미친 사이코 새끼들이지. 병신 새끼들. 가치 없는 새끼들. 벌레만도 못하는 새끼들.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팀 나치 칠삼회를 사이코패스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짓을 또 하는데 그 후손이 돼가지고 방역팀 돼서 왜 말을 못해 됩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그들처럼. 그리고 네 번째 비밀로 하라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건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과 재산권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국가가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절대로 하지 말아라. 나치즘이다. 전체주의다.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얘기죠. 주권이.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건 국민들의 주권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주권이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생명권, 재산권, 알 권리, 참여권, 개인정보법 모두 방역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걸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비밀로 해라. 개인정보를 양성 무증상자들을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국민들 보호를 해. 치료와 보호라고 화학무기를 쏴서 정신질환자처럼 만들어가지고 자타에게 해가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자살과 범죄, 사고사 질병사로 죽이는 거죠. 위장에서. 영유아는 주사 잘못 놓은 것처럼 죽이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40배 잘못 나서 간호사가 잘못 나서 죽었다. 방역이에요. 그거 전부 방역이라고 인정하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인정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놨어요. 통화 내역을. 어린이집에서 비계를 눌러 죽이고 뉴스에 나오죠. 그 초중고등학생들은 학폭으로 위장해서 죽이고 그거 시켜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교사들한테 교육해가지고 시켜요. 학폭을 우울증 치료라고. 그래놓고 그 대상자 아이한테 화학무기 쏴가지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대구에서도 학폭 자살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아이들. 예? 연령대로 나이대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예?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방역이라고.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3, 40, 50대는 이제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차량 급발진 사고, 방화 사건, 연인 살해 사건, 가족 살해 사건, 동반 살해 사건, 자식이 부모를 죽이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게 하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조종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범죄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방역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왜 심리치료, 시민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상황을 연출하고 외부치료,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긴 시간 하나하나 조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서로 죽이게 만들고 펜타닐로 하는 거예요. 흥분 분노시켜서. 예? 인간의 생각, 행동, 분노, 이런 것을 모두 조종하는 거예요. 신경작용제. 그래서 신경작용제가 무서운 거예요. 어우, 머리통에다 살이 깼어. 청산가리에 이빨에 갖다 때리고요. 말 못하게 하려고. 그게 뭐냐? 나치하고 731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방역부대가 사형받으면서 법정에서 사형받기 전에 그 의료인들이 방역팀은 사형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료인들은 사형받지 않았죠.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에서 우리가 전시를 위해서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걸 개발해 놨는데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이걸 완성시키지 못하는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듣고 미국이 정신과 의사들을 데려갔죠. 나치 731에. 그리고 일본하고 독일에 화학무기를 판권까지 모두 사들였어요.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를 모두 사들이고 일본에게 우리 중학교 때 교과서를 배운 거예요. 20만 달러를 주고 샀다고 배웠어요. 731의 신경작용제를. 의료인들을 용서해주는 대가로 정신과 의료인들을 방역팀이었죠. 731 부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니 정신과 의사가 방역팀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731 나치도 방역팀의 정신과 의사였고 현재도 정신건강의사회 복지센터가 방역팀이에요. 비밀 방역팀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신경작용제로 심리를 조종을 해가지고 자살시키고 범죄자를 만들고 사고사로 위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치하고 731 그 부대가 정신과 의사들이 그거를 연구했던 거예요. 2차 대전을 같이 일으켰던 나치하고 731 나치의 개토 전염병 관리구역이에요.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하니 모두 죽여야 된다.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양성 환자를 말하는 거고 질병은 무증상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양성으로 해가지고 급성으로 질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만 긴 시간 질병을 앓으면서 서서히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무증상자라고 그래요. 지금 WHO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무증상자들을 양성 환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리 치료한다라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환자, 수술환자 모두 코로나 무증상 모든 질병 환자
이게 뭡니까? 나치가 말한 거예요. 예? 아리안 민족만 넘어라고 나머지 민족이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질병을 전염병으로 급성으로 양성 등록된 사람은 전염병자고요. 질병자는 무증상자들을 질병자로 그때도 지금도 선별을 한 거예요. 네? 신나치즘이에요. 지금 비밀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어우, 발에다가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빨 갖다 때려봐요. 손에다가 막 적셔요. 발을 닦고 있어요. 막 핸드폰이고 막 다 젖혀요. 경련제 막 그래서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보이게 경련제 쏴서. 에이, 나지 새끼들. 비영신 새끼. 아우, 얼굴에다 이빨 갖다 때리고요. 아우. 그래서 미국이 그 신경작용자하고 정신과 의사들을 전부 용서해주는 대가로 데려가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미 육군 방역부대, 테트리 포트라는 미 육군 방역부대로 데려갔어요. 왜 나치하고 731이 같이 화학무기를 우리 국민들을 공략하면서 신경작용제를 개발했느냐? 2차 대전은 같이 일으켰어요. 나치하고 731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과거부터 전염병에 그렇게 대처를 해왔던 거예요.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과거 인류는 전쟁 시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라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는 방역 급수부대를 만들었었던 거예요. 군인들을 보호한다라고. 군인들과 시민들을 보호한다면서 적군을 다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방역은 적 시민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국민도 죽이는 거예요. 감염. 아우, 거기다가 막. 아우. 막 코에다가 지금 뭘 쏘냐면요, 실리카겔. 예? 눈에다가 구토제 쏘고 코에다 실리카겔 쏘고 기침제 쏘고 난리 난 거예요. 구토제 쏘고 이렇게 말 못하게 하려고. 코에다가 매운 약을 쏘요. 코의 점막에다 쫙 쏘는 거예요 지금. 코 점막에다. 마치 그 교도소에 옛날에 가면은 고춧가루 구문하죠. 눕혀놓고 고춧가루 물 쫙 뿌리죠. 그것처럼 지금 코 점막 이렇게 전체에 매운 저거 가스 있죠. 우리 시위할 때 연막다 군인들이 그 학생들한테 과거에 우리 80년대 90년대 시위할 때 사용하던 최루탄 있죠. 그거 쏜 것처럼 여기가 쫙 매워요. 코에다 쫙 쏜 거예요. 이러니 이걸 연구한 거예요. 나치하고 731이 같이 2차 대전을 연합을 해가지고 전체주의 제국주의로 전 세계를 침략을 했죠. 유럽은 나치가, 동아시아는 일본이 연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타국가의 시민들이나 군인들도 죽였지만 죽이는 목적이
빼앗기 위해서도 죽였지만 땅을 다 빼앗고 나서도 시민들을 학살을 많이 하죠. 우리 역사를 보면은 뭐 어디 학살, 대한민국에서도 6.25 때고 뭐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살을 하죠. 예?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학살을 하죠. 예? 뭐 빨갱이로 물어가지고 뭐 6살 4살 아이들부터 80대 90대 노인들까지 학살을 하죠. 한 곳에 몰아놓고. 그게 방역이에요, 여러분. 방역이에요. 예? 예? 형제복전 사건 있죠. 그것도 방역이에요, 여러분. 예? 그 시점에 형제복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점에 전염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형제복지원이라는 것을 전국에 10여 군데 만들었어요. 자, 지금의 정신건강복지센터죠. 형제복지원 정신과 의사예요. 의사가 센터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이 사업자 등록은 똑같아요. 간판만 다른 거예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현재의 형제복지원이에요. 예? 정신과 병원이고 방역팀이에요. 방역부대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방역부대죠. 비상사태시. 예? 국가의 지시대로. 예? 방역이라고. 국민들을 죽이는 거니까. 예? 그때 형제복지원이 뭐 누굴 잡아갔습니까? 심지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부터, 부모하고 옛날에 부모들이 아이들 끌고 가가지고 놀이터에서 이렇게 뭐 그네 밀어주고 애들 노는 거 지켜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놀고 있으면은 형제복지원 차가 와가지고 그냥 납치에다가 잡아다가 가둬놓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노동시키고, 기업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파견을 해가지고 노동시키고, 뭐 제품 만들고, 그렇게 노동력 착취하고 성추행하고 자신들 말 안 듣는다고 폭행하고, 결국에는 말 안 듣는다고 패 죽이고. 이게 정신과 의사들의 수준이에요. 예? 그렇게 해왔던 걸 지금은 24시간 납병원하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외부 치료기로 하는 거예요. 예? 병원에서 정신병원은 여러분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방역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역한 사람들이 많고,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시에도 정신과 병원이 있지만 과거에는요 전부 산속에 있었잖아요. 이 민가하고 떨어져 있는. 왜 그렇습니까? 방역, 전염병 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개토 전염병 관리구역. 과거에는 그렇게 가다 놓고, 특히나 비상사태 시에는 국민의 주권과 생명권과 재산권을 파괴하는 법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사회 안전을 위한다.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성폭행하고, 그렇게 형제복지원이 수년간 500명인가 503명인가를 죽였죠. 그런데도 보십시오. 법정에 기소가 됐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신과 병원이 500명을 죽였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몇 개월 살고 나와서 뭐 공구명령 이런 걸로, 작은 걸로, 국민들 이걸 치료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국가적인 보건공단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들을 착취하고 성폭행하고 죽였으니, 그 장부가 있으니까
그게 어떤 이제 검사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 최초에. 그 증거가 있으니까는, 서류적인 증거가 있으니까는, 그거는 6개월인가 몇 개월 살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형제복지연구 소장이 처벌받지 않았어요. 왜? 비상사태, 국가가 사회안전을 위해서 시킨 일이니까. 500 몇 명을 죽였는데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국가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상사태라고, 방역이라고. 그때도 약물을 주입하고, 그렇게 가둬놓고 노동력 착취하고 재산도 강탈하고, 약물 주입하고 성폭행하고 말 안 듣는다고 죽이고,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우리나라에만 그러느냐.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역사적으로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이코패스 정신과 의사들의 만행 이러고 끝나요. 왜 정신과 의사들이 사이코패스일까요? 그런 짓을 할까요? 방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의 주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일이 지금 방역팀이잖아요. 그 일이 이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원래 태생이 사이코패스라 전 세계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국민들을 죽이고 강탈하고, 뭐 외국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해준다라면서 모아놓고 장기까지도 팔아서 죽였어요. 예?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방역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술이기 때문에 그들의. 왜 이것이 학술이 됐느냐. 법은 아까 말씀드렸고, 방역법,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이거 지금 현재의 방역법인데 이 세 가지가 나치들도 이 법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다 찾아놨어요. 예? 똑같은 법으로 죽였어요. 국민들을, 자국민들을. 예? 예? 법은 그렇고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학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학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언론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자신들 병원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요번에 크게 뉴스에 났었죠.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가 죽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연예인하고 사귀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법하고 학술에 의해서 어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이게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이용해서 국민들을 죽이는 것이고, 방역이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학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는 게 이들의 잡이에요.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게. 법으로 학술로 만들어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 병원에서 죽어도, 맞아 죽던, 약물로 죽던, 자다가 그냥 죽어도 학술이다, 합법이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상 정신과 병원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다못해 외국 영화를 보면요, 막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정신과 병원 의료인들이 많아요. 70년대 60년대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왜 의사들이 사람들을 막 괴기스럽게 죽이고, 막 호러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막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들 가두고 죽이고 장기 팔고 막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영화 많았어요. 왜 의료인들을, 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영화를 이렇게 만들지? 왜 의료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훌륭한 분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영화 한 편이
사회에 가하는 그 파장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막 호러 영화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그 장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 장르가 의료인들이 사람들에게 온갖 만행을 하는 그 호러 장르가 아예 장르가 있을 정도로 과거에 그렇게 유행을 했었어요. 내가 그때 그런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 안 봤어요. 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허구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그 파장이 왜곡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잘못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안 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영화화해서 현실을 영화화해서 시민들에게 알렸던 거예요. 네. 이들의 만행을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네. 진짜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뿐만이 아니라 마녀사냥, 독살 수천 년간 해온 거 그것도 방역이었어요. 인류에게 피눈물 나는 역사죠. 응? 과거에는 마녀사냥, 독살이라고 해왔고 방역이라고. 그게 왜 그 유럽에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영화 보면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세요. 전염병 발생해요. 예? 발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써요. 말 못하게 하려고 얼굴하고. 우리나라도 전염병 발생하죠. 영화나 이런 거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거 영화 보면은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포졸들이 그 마을에 진입하는 길을 막아요. 그 마을 사람들을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밖에 있는 이 얼굴이 하얘지죠. 화학무기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화학무기 포스겐에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응? 이렇게 그냥 온몸에 갖다 때려본 거예요. 피를 말린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보면은 완전히 무슨 백혈병 환자처럼 하얘졌잖아요. 피를 그만큼 적혈구를 파괴한 거예요. 화학무기로. 대구 서구 정신병원 복지센터. 혈색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피처럼 때려봐서 화학무기 보수게 청산가리 살인기스 때려봐가지고 피를 쫙 말린 거예요. 몸에 지금 쓰러뜨리려고. 비영신 새끼. 그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은 그 포졸들이 그 마을 길목을 차단하고 안에 있는 사람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외부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시민들은 섬이나 이런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죽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인도적이죠. 그리고 그 마을은 집까지 싹 태워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급의 바이러스였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인류 최초로 사스부터 4급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WHO의 긴급대응팀, 비밀방역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가 돼가지고 심리치료, 나치즘,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로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구제가 고 AI가 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마리가 걸리면 수키로의 사방에 있는 걸리지 않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아우 발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써요. 말 못하게 하려고 얼굴하고 발에다 닭이며 오리며 전부 산채로 때려 묻죠. 우리가 매일 뉴스로 봐왔죠. 수십 년 동안. 그건 3급의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스 때부터 온 바이러스는 4급의 바이러스예요. 인류 최초로 강력한 전염병. 얼굴에다 화학무기 포스겐을 쏴요. 전염 속도나 강도나 그 파급력이 4급인 거예요. 그 이전에 인류에게 왔던 거는 3급이었고요. 인류 최초로 4급의 바이러스가 왔는데
이 비밀 방역을 그 구제하고 AI처럼 그거는 상급의 바이러스인데 묻어야 돼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에게 4급의 바이러스가 왔어요.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표신하게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심리치료라고 자살방지원들 국민들 7, 80%에게 비밀로 하라고 집단 괴롭힘,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 미투, 집단 성추행, 집단 성폭행 그걸 시키고. 그 심리치료는 환경을 그 대상자 주위의 가족들까지도 포함해서 친구나 가족, 시민들을 시켜서, 직장 동료들을 시켜서, 그 다음에 모든 인프라, 기차나 비행기나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들, 모든 학교, 모든 기업들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해라.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 8, 90%가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으로 구성이 돼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방역이라고. 사회 안전을 위한다. 비상사태다. 나치즘이죠. 나치가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환경을 꾸미고 심리치료라고 시켜서 외부치료라고 신경작용제로 수십여 가지 신경작용제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쓰러뜨리고 이거 뭐 보수겐 청산가리로 쓰러뜨리고 정신질환 화학무기 쏴가지고 그 증상 호소하면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가지고 결국에는 가족들, 연인들, 직장, 학생, 학교 곳곳에서 대화할 때마다 이간질, 거짓말로 심리치료라고 이간질, 거짓말을 시키고 그렇게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말을 못하게 하려고 화학무기 포수견으로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마르는 거예요. 지금 하얗게 질릴 정도로. 화학무기 포수견은 그냥 비처럼 때리고요. 그렇게 집단으로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대상자에게 마음의 병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런다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수십여 가지 신경작용제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닐, 흥분 분노 하는 펜타닐을 쏴서 집단으로 괴롭혀가지고 우울증 환자는 자택에를 갈 수 있으니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명분으로 자살방지원들을 시켜가지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하고 가족들하고도 같이 못 살게 하고 그 심리치료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거짓말로. 나치즘이죠. 그래 놓고 우울증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고립되고 그런다 하면서 신경작용제를 쏘는 거예요. 쓰러뜨리고 지금 저한테 쏘는 것처럼 쓰러뜨리고 또 온갖 사람한테 전부 시비를 거는 거죠.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대상자한테 펜타닐을 쏴요. 흥분 분노하는.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그걸 수년간 당하니까 24시간 납병원 하라고 하루에도 초단위로 이 화학무기 테러 당하고 만나는 사람 족족이 심리치료를 하고 괴롭힘 당하고 수년간 당해보세요. 직장생활도 못하죠. 사회생활도 못하죠. 가족들하고도 헤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야 돼요. 그렇게 막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놓고 신경작용제로 곡물 가는 거예요. 죽도록. 죽기 직전까지. 그러면은 이 대상자가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해요. 자기 보호 본능. 인간이나 동물이나 아무리 선한 사람도 100이면 100 자기 보호 본능을 이용해서 자기 보호 내가 살기 위해서 칼비림, 방화, 가족 살해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약물이 펜타닐이에요. 흥분 분노하게 만드는. 그 펜타닐은 합성 마약으로 히로뽕보다 300배에서 500배 강한 화학무기예요. 이것을 온몸에 뿌려가지고 지금 저한테 뿌리는 것처럼 뿌려가지고 뿌리면은 이것을 이겨낼 사람은 없어요. 합성 마약이라. 이게 나치하고 731이 만든 LSD예요. 연구했던 합성 마약. 근데 그것을 LSD를 그대로 쓰면은 너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펜타닐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펜타닐이라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펜타닐은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살인캐스는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면서 청산가리하고, 청산가리는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면서 쏘고 있고요. 금연치료제로. 살인캐스는 치매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구토제, 경련제, 호흡곤란제, 설사제, 추위제, 더위제, 심장마비제, 뇌졸중제 수십여 가지 화학무기를 쏘는 거죠. 이렇게 맞는 게 어떻게 학술로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치하고 G3의 법정에서 우리가 전시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걸 개발해 놨는데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법정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나치하고 731 정신과 의사들을 전부 데려다가 그리고 화학무기를 전부 판권까지 사가지고 판권을 샀다라는 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경제 원칙에 의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우 못 쓰겠냐. 정상가리하고 비처럼 때려봐요. 끊임없이 써요.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막는 거예요. 진실이 알려지는 거. 무력화. 이게 나치와 731이 만든 화학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력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거. 자살을 하게 하거나 칼부림 사건, 연인 살해 사건, 가족 살해 사건 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건 나치하고 731이 만든 마인드 컨트롤. 이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조종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나치하고 731을 데려다가 미 육군 방역부대에 데려가서 미국 정부, CIA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CIA는 정치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미국 정부가 한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느냐?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했어요. 나치하고 731 의료인들을 데려다가 미국의 방역부대하고 방역팀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국 CDC예요. 질병관리청. 방역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심리치료 나치심이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게. 그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게 미국 CDC고 거기서 방역팀으로 만들어진 게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었어요.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WHO에 이제 전부 소속이 된 거죠. 그래서 WHO의 비상사태 계엄령이죠. 비상사태 계엄령으로 비밀방역 팀이 된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전 세계에.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긴급대응팀, WHO의 긴급대응팀이죠. 그래서 양성 무증상자들을, 전 세계의 양성 무증상자들을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긴급대응팀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동마다 2017년도 5월달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됐고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서 취임하는 날, 당선되자마자 국민들 몰래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요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죠? 그거는 공식적인 선포고요. 원래 계엄령은 비공식적으로 해요. 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건 공식적으로 하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거. 근데 국민들의 재산을 뺏고 죽이는 건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엄령을 비상선포라고 그러죠? 예? 비상선포라고 그러죠. 비상사태라는 건 계엄령의 또 다른 말이에요. 계엄령은 헌법으로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WHO의 비상사태는 계엄령이에요. 예? 구토제어요. 수은하고 타액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지금 대상자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는 거는 대상자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이죠.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됐지만은 그들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에? 민주당 의원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계엄령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역대 최초로 탄핵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됐는데, 이것은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그 민주당 의원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국민들의 주권을 파괴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분의 얘기는 의도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저는 그냥 말할 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들의 업무를 중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뿐이에요. 어떻게 21세기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야당 국회의원들을 재산을 뺏고 죽일 수 있겠어요? 그냥 업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거기에 불법이 개입돼 있지 않잖아요. 만행이. 그렇죠? 그런데 WHO의 비상사태는 왜 비밀로 했느냐? 전 세계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학무기로, 반무기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계엄령이라고, 비상사태를 계엄령이라고 선포를 아예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처럼
계엄령이라는 걸 숨기고 비상사태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국민들의 재산을 뺏고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무서운 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사태 계엄령이 아니라 WHO의 전세계 국가의 비상사태 코로나 계엄령이 진짜 오리지널 잔악하고 비열한 계엄령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의료인들이 지금 계엄령은 전시 계엄령이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한 거는 군대를 동원했죠. 경비 계엄령은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 시 발령하는 경비 계엄령은 우리가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역하지 마라.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화학무기 쏘지 마라.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마라. 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비밀로 안 했죠. 자, 계엄령, 이게 지금 계엄령을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응?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화학무기 쏘지 마라.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마라. 이거 중학교 때 우리가 전부 인류가 배웠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계엄령이에요. 무서운 계엄령이에요.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마라. 지금 비밀로 하라고 그러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나치즘, 화학무기 테러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밀로 하라고 안 하죠. 계엄령 선포라고 했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비밀로 하라는 소리 안 하죠. 이것은 제가 앞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지는 않아요. 비록 군대가 동원이 됐지만 육안에 보이는 군대가 탱크나 뭐 비행기가 움직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질 거라고 육안적으로 시야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뿐이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화학무기는 총칼 핵무기보다 더 잔악하고 비열하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진짜 무서운 건 의료인들이 전시 때 군인들을 동원해서 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연재해 시 발령되는 경비계엄령, 의료인들을 시켜서 비밀로 하라고 시민들과 함께 나치즘하고 화학무기 테러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게 진짜 무서운 계엄령이에요. 응? 중학교 때 분명히 배웠잖아요. 응? 모두 죽는다. 하지 말아라. 응? 그 짓만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짓을 할 땐 끝까지 단죄하겠다. 사형시키겠다. 네? 끝까지 영원히 네? 모두 제거할 때까지. 인류가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네? 그 짓을 한 자들을 모두 제거할 때까지. 인류의 약속이죠. 와, 이 얘기를 하는데 약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화학무기 포수견하고 청산가리로. 와, 미친 새끼들. 미친 새끼들도 아니에요. 한심한 새끼들이지. 비영신 새끼들이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화학무기 테러 외에는. 발을 지금 계속 닦고 있어요. 화학무기 포수견을 발에다 온몸에다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마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손 헤드폰 잡고 있으면 손에다 쏘고, 손 닦으면 눈에다 쏘고, 경련제하고,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이 왜 그거를 방역부대가 있었냐. 자, 나치하고 73일 방역 부대를 미국 테트리포트라는 미 육군 방역부대로 데려갔다고 그러죠.
데려갔다고 그랬죠. MK울트라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왜 미국에 방역 부대가 있었느냐? 미국이 유럽 애들이에요. 수천 년간 해왔던 방역,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는 방역을 하지 않았어요. 격리를 시키고 그 지역을 태우고 그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진짜 보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 국가는 항시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 목숨을 경시한 거예요. 마녀사냥 독살로 죽여왔던 거예요. 시민들을. 콧구멍에다 쏴요. 그랬는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1, 2차 대전을 하면서 이게 법과 학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치가 히틀러가 법으로 만들었고 정신과 의사들이 학술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차 대전을 같이 일으켰던 일본하고 독일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게 보건팀이에요. 보건팀. 쉽게 얘기해서 보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역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건복지라고 그러죠. 보건복지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보건의 핵심은 방역이에요. 그래서 보건이라고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양성 무증상자들, 전염병, 모든 전염병과 질병 환자들을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앗고 죽여왔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치하고 731 부대가 학술로 만들기 시작했고 전시를 이용해서 그 얘기를 들은 미국이 전부 의료인들을 데려다가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학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WHO의 긴급대응팀, 방역팀으로 구성을 해서 전 세계의 정신건강의사회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심리치료, 나치즘,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교육을 시켜서 학술로 비상사태 선포를 해가지고 긴급대응팀이라고 비밀방역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살과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그래서 뭐 하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비상사태 선포를 했죠. 대통령이. 그거는 아무 위험이 없어요. 국민들에게는.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빼앗는 계엄령이 아니에요. 비밀로 하라고 하질 않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마라.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 재산권을 빼앗는 나치 전체주의다. 하지 마라.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WHO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비상사태가 진짜 무서운 계엄령이에요. 여기까지 해드립니다.